세계 각지의 반미주의를 한번 유형화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반미주의는 18세기에 유럽 전반적으로 반미주의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반미주의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반미주의는 다소 정치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미지를 강력하고 오만한 벼락부자 혹은 졸부와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프랑스의 반미주의를 형성했던 그런 이미지고요. 또 다른 미국의 이미지는 천박한 사고방식과 대중문화, 즉 미국의 팝송, 그리고 미국의 영화 드라마, 이러한 것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소 저급한 그런 문화라고 보는 것이죠. 즉 이러한 팝송, 영화 드라마를 우리가 유럽에서는 대중문화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인 오페라라든지 오케스트라, 교향악 이런 것들은 이제 고급 문화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의 경우에는 고급 문화를 지향하고 장려하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대중문화가 발달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런 미국의 대중문화가 프랑스에 침투해서 프랑스의 고급 문화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들이 바로 프랑스의 정치 문화적인 반미주의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반미주의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두 사람을 소개를 하게 되면요. 토크빌은 프랑스의 국회의원이었는데 19세기에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미국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깃발 아래 앞으로 패권 국가로 부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토크빌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을 했고요. 이미 19세기 때부터 프랑스는 미국의 패권 국가화를 좀 우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게라고 하는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의 낙오자가 만든 나라가 미국이고 이 미국은 유럽의 문명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링게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 많은 이주자들은 사실은 유럽에서 가난하고 유럽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국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강하고 힘센 나라를 만들게 되면 나름대로의 유럽에 대한 기존의 이제 반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에 대한 보복이 유럽의 문명을 파괴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인 것이죠. 그래서 토크빌의 우려가 다소 좀 정치적인 우려라고 한다면 링게의 우려는 조금 더 문화적인 그런 우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대통령인 드골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정치 외교적인 그런 소외감 그리고 반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전성국으로서 미국 그리고 영국, 소련 이런 나라들은 정당한 전성국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또 나름대로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에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지만 그런 다른 세계 전성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좀 소외되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드골에게는 상당히 좀 불만이었고요.
특히 이러한 소회에서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프랑스를 대변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초강대국으로 미국이 부상하고 상대적으로 프랑스는 이제 강대국에서 중진국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상실감을 드골이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노출하게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반미주의는 계층적인 격차가 있는데요. 엘리트들은 상당히 반미주의적인 반면에 대중은 오히려 미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또 많은 대중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그런 계층적인 격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엘리트들,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토커빌이나 링게나 드골 모두 다 엘리트들이거든요. 이들은 미국의 문화적인 침투를 우려하고 프랑스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또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도 미국이 부강한 나라로 세계 패권 국가로 부상하는 데 대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동 지역의 반미주의는요, 정치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슬람 근본주의가 반미주의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혹은 이슬람주의자들의 종교적인 세계관은 세계를 두 가지 세계로 이분법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 세계,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이교도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슬람의 세계가 확장이 되어서 이교도의 세계들도 이슬람 세계로 편입이 되어야 된다. 혹은 개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폭력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1990년대 지하드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지하드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란 뜻인데요. 즉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슬람을,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으키는 운동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힐미는 미국을 정오함으로써 알라를 숭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하나의 악의 제국으로 간주를 하고 미국을 위해서 성전을 벌리다가 이기게 되면 영웅이 되는 것이고 져서 죽게 되면 순교자가 되는 그런 지하드 운동의 핵심적인 그런 독트린을 선언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문명은 타락한 문명이다라고 보고 상당히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명은 세속적이고 상당히 육체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특징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슬람 근본주의 못지않게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동 정책은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아랍 국가 중에서 일부 국가를 지원해서 친미화하는 이런 정책들이 바로 미국의 중동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통해서 이 중동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미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활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반미주의는 정치, 경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남미 국가들은 실지 회복주의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경우에는
19세기에 미국과의 전쟁에서 영토의 3분의 1을 상실했습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 같은 땅은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는데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해서 빼앗긴 땅인 것이죠. 당연히 미국에 대한 반감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요. 파나마의 경우에도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면서 파나마를 좌우한 그 운하 지역을 영구 조차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파나마가 지속적으로 이 운하 지역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해서 겨우 1999년에 미국이 파나마에 반환한 그런 예가 있고요. 쿠바의 경우에는 1901년도에 미국이 관타나모 해군기지를 미국에게 양도했습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미국과 북한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북한이 생기기 전 이미 예전에 북한 땅의 일부, 예를 들면 나진선봉에 미국이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거와 유사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과 쿠바가 상당히 대결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00년 전에 미국이 확보했던 쿠바 땅의 일부를 해군기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쿠바 입장에서는 이 해군기지를 이제 반환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 간절할 테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지회복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미주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반제국주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미국이 중남미의 지역에서 끊임없이 정치 군사적인 개입을 해왔던 것이죠. 예를 들면 1954년도에 과테말라와 1973년도에 칠레에서 좌파 쿠데타가 발생을 했고요. 그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쿠데타에 성공한 그 정권을 전복을 시킨 사례가 있고요. 1959년도는 쿠바, 그리고 1979년도에는 니카라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간섭을 했습니다. 이때는 바로 전복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혁명 정부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한, 그래서 해당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제국주의적인 미국이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경제 패권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어떤 상품시장, 자본시장화가 되었고요. 또 중남미 국가들의 많은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주하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국이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반미주의의 또 원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에는 반미주의 못지않게 친미주의도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반미주의의 성향이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남미 국가와 미국은 서구의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그런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과 같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반미주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미주의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요. 이것은 좀 정치 안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러시아의 반미주의는 러시아는 자신을 비서구 문명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문명권은 상당히 물질적이고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서구의 자유주의 개혁에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련 붕괴 이후에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좀 상실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러시아가 체제 전환 이후 오랫동안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개혁에 실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심리적인 보상책으로서 반미주의가 좀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중국의 반미주의는 미국이 중국을 하나의 어떤 위협의 존재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고요. 또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인권 문제라든지 혹은 소수민족 문제 그리고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미국의 정책을 내정 간섭이라고 보고 반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미주의가 있습니다.